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KPJ 프로 조강희입니다. 우선 오늘은 간단하게 인터뷰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부분들 위주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셨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연습 자체는 사실 시합 때 외에는 거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연습을 해놨던 걸로 좀 근근히 버티면서 시합 때 최대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일주일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워낙 언제 야근을 할지 아니면 언제 시간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무조건 그냥 인도어 연습장으로 가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가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이제 라운딩을 잡거나 아니면 뭐 2부 투어, 뭐 3릭슨 투어를 나가면서 최대한 시합 감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 걸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사실 연습을 열심히 했으면 더 빨리 붙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사실 시합을 신청한 이후에는 사실 연습을 하는데 또 시합 시즌이 아닐 때는 연습을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게 직장만 다녀도 워낙 빡세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조그맣게 비즈니스도 하고 있어서 그거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사실 연습할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프를 언제부터 쳤느냐는 질문을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골프를 처음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막 엄청 오래 치거나 엄청 잘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저는 한 2년 정도 골프를 쳤었는데 2년 정도 만에 이제 골프가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타이로 조금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라 할 수가 없어서 중학교 1학년 되기 전에 2년 정도 한 게 전부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일 잘 쳤던 게 한 80타 때 후반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잘 쳤던 게 그 정도면 사실 진짜로 잘 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어렸을 때도 잘 치는 친구들은 이미 뭐 70대 이렇게 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잘했던 것도 아니었고 어중뛰게 하다가 그만둔 케이스인데, 저는 골프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가고 나서 다시 골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에 갈 때도 그 대학교 자기소개서에 써놨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출신인데 제가 스포츠 실제로 하면서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두 가지를 융합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좋게 봐주셨는지 운이 좋게 경영학과에 잘 합격을 해서 대학교에 진학한 뒤 한 2년 정도, 제가 이 처음 1년 동안에는 이제 뭐 과외 같은 거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해서 돈을 모았고, 1학년 때도 사실은 연습장을 다녔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이제는 제가 돈을 벌어서 연습장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습장을 1학년 동안에는 연습장만 다니고 라운딩은 사실 거의 못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모은 다음에 2학년이 될 때쯤 휴학을 하고 필리핀에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모은 돈이 뭐 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한 달 정도라도 다녀오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운이 좋게 아버지가 이제 좀 지원을 해주셔서 간 김에 조금 오래 있어라, 비행기가 아까우니까 해서 한 5, 6달 정도를 필리핀에서 골프만 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시 또 돈이 부족하니까 한국에서는 다시 이제 골프장에 들어가서 연습생으로 일을 하면서 골프 연습을 다시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티칭 프로를 획득을 그때 했고, 사실은 그때 KPG를 딴 게 목표였는데 그때 이제 2번 정도 시합에 나갔는데 2번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저는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골프는 그때 그만두게 되고 다시 군대를 다녀와서부터는 취직을 준비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뒤에는 저는 직장은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구글 코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글에서 일한 지는 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몇 번 나갔는지는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2번, 대학생 때 2번 나가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다시 16번 만에 시합에 붙었습니다. 16번 더 해서 총 18번째 시합이죠. 18번째 시합에 붙었고, 네, 굉장히 오래 걸렸죠. 사실 포기를 하고 싶었던 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포기할 만하면 이제 본선에 올라가거나, 포기할 만하면 본선에서 좀 아깝게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0번 정도 하고 그만둘 계획이었는데 계속 이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25명 선발하는데, 이제 A조 B조 나눠서 25명씩 총 50명을 보통 한 차수에 선발을 하는데 이제 3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시합을 신청할 때 되니까 또 신청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그래서 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계속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주셨던 질문은 이제 합격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몇 타 정도를 쳐야 합격을 하느냐, 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타수로 합격을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코스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해당 시합 날짜의 날씨라든지 이런 변수에 의해서 사실 타수가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제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합격할 때 스코어는 예선 때는 첫날 75타, 둘째 날 73타였나? 74타였나? 네, 뭐 이 정도를 쳤던 것 같고요. 이틀 합계해서 7개 오버 정도 쳤던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본선에서는 제가 첫날에 7개 오버, 둘째 날 7개 오버, 고합 14개 오버로 합격을 했는데, 이제 제가 본선 합격할 때는 사실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선 때도 바람이 꽤 많이 불었고요. 그래서 날씨가 되게 좋은 날 기준에서는 제 기억에는 솔라고 CC에서 저는 예선을 봤는데, 솔라고 CC에서 날씨가 좋을 때는 이틀에 한 3, 4개 정도에 끊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날씨가 안 좋고 바람이 많이 불면 10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좋으면 이틀에 6, 7개 정도? 본선은 그동안은 사우스링스, 지금 영암 45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우스링스 이제 영암에 있는 코스입니다. 바다 옆에 붙어 있어서 웬만하면 바람이 항상 많이 불어서 스코어가 높게 끊기는데, 저 때는 사실 첫날엔 바람이 많이 불었고 둘째 날은 바람은 당연히 많이 부는데 비까지 굉장히 많이 와서 사실 굉장히 모두가 고전한 날이었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4개 오버면 굉장히 많이 친 건데, 둘째 날 120명 중에 1등이 4개 오버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둘째 날에 7개 오버를 치면서 많이 만회할 수 있었다. 첫날 7개 오버였을 때 제가 한 55등 정도였는데, 이튿날은 제가 7등 정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계로 했을 때 공동 21등으로 저는 합격을 했고요. 네, 15개에서 연장전을 갔습니다. 네, 본선 같은 경우에는 연장전을 가고요. 예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백카운트라고 해서 이튿날 더 잘 친 사람 혹은 후반 라인을 더 잘 친 사람, 어쨌든 마지막에 잘 친 사람을 붙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백카운트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타수가 의미는 없고, 이제 전체 지원하는 분들이 보통 한 1,300명에서 1,4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50명을 등수로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1,300명, 400명 이 정도 중에 이제 240명을 우선 예선으로 각 지역에 할당된 인원만큼 뽑고요. 그 다음에 240명을 A조, B조 나눠서 A조에서 120명 중에 25등, B조에서 120명 중에 25등 이렇게 뽑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다라고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300~400명 중에 골프로 50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시합은 3번 있고요. 사실 KPGA 프로가 되는 방법은 크게는 2가지 정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프로 선발전이 있고요. 프로 선발전은 1년에 3번,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각 차수별로 50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선발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스릭슨 투어를 통한 특전 선발이 있습니다. 이제 2부 투어인 스릭슨 투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 올라가면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 그 포인트를 시즌별로 해가지고 시즌별 포인트 상위에 있는 분들은 이제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정도씩 한 시즌마다, 시즌은 이제 1년에 4번 있고요. 한 시즌마다 10명씩 이제 특전으로 프로를 부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거기 국가대표인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런 국가대표 하는 친구들은 이제 프로 자격이랑 국가대표랑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국가대표 유지하면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할 때까지는 보통 그 특전을 거부하고 시합감을 찾으러 시합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특전을 거부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전으로 되기도 사실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KPGA 프로 선발전 나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들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사실은 얼마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만 계산해봐도 시합을 한번 나갈 때 보통 이제 참가비가 있고요. 참가비는 부가세 포함해서 한 60만 원 정도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선 같은 경우에 한 25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예선을 제가 18번 나갔고 본선은 5번 나갔으니까 그 참가비만 해도 얼마냐? 60만 원 곱하기 28, 1,000만 원에
한 1,200만 원 정도 참가비만. 그런데 이 참가비에는 사실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플레이하는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는 다 내야 되니까 이게 포함해서 뭐 왔다 갔다 기름값까지 해가지고 뭐 한 30만 원은 든다 라고 하면 라운딩을 예선 최소 2번, 본선도 2번, 2번 다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예선 18번에 시합 라운딩만 해도 뭐 36번에 46번, 시합만 46번 나갔겠죠. 그럼 46번 라운딩비만 해도 또 몇천만 원에, 그리고 각 시합마다 연습 라운딩을 한 번만 나갔다고 해도 그거에 더블이 들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한 번 이상 더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 연습하는 데 드는 비용, 뭐 시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생각하면 그래도 뭐 한 억 가까이는 충분히 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억이 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억이 안 들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참고차 말씀드리면 뭐 그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독학으로 했는지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떤 프로님한테 배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20살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누군가에게 레슨을 받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20살 전에도 사실 그쵸, 초등학교 때 2년 배운 게 사실 전부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레슨을 뭐 안 받으려고 안 받은 건 아니고 사실 레슨 받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은 받아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독학으로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오래 걸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옛날에는 이제 연습생을 골프장에서 했었는데, 그 연습생 할 때는 주변에 이제 그 프로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지훈련을 이제 좀 한때는 좀 다른 팀에 끼어서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팀에 이제 숙식만 내고 이제 그 팀이 훈련하는데 옆에 껴서 같이 훈련을 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 레슨이라고 하죠. 그냥 사실 어깨 너머로 배웠던 부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같이 이제 지내도록 허락해준 그런 팀분들이나 같이 연습할 때 그래도 같이 라운딩 해주시고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는 프로님들,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결국 되게 많이 도움이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학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기록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스윙의 어떤 부분을 바꿔서 이게 결과치로 어떤 값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매일매일 기록을 했던 것 같고요. 매일매일 스코어 카드를 기록하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그 스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저는 전부 다 기록을 했었습니다. 드라이버가 페어웨이를 지켰는지, 못 지켰다면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퍼팅이 빠졌으면 오른쪽으로 빠졌는지 왼쪽으로 빠졌는지, 어프로치는 몇 개 했고 퍼팅은 몇 개 했고, 그린에 올리는 이제 그린 적중률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하고 쌓으면서 사실 거기에서 조금 제가 스스로 깨닫고 연습해야 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스윙적으로는 사실 훌륭한 프로님들 스윙 보면서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제가 그 스윙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어떤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서 이제 그 프로님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이제 그 스스로 깨닫고 연습했던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던 부분도 있는, 그래서 이 그 직장인분들 중에 프로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DM도 굉장히 많이 왔고, 저는 누구는 할 수 있다, 누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에 수반하는 시간이 진짜로 필요한데, 저는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대학교 때 사실 그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대학생 때 휴학하고 할 때는 사실 골프만 쳤었으니까 제가 연습생을 하면서 한 달에 월급 80만 원 받으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 목표는 하루에 볼을 1000개씩 치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그래서 진짜로 하루에 1000개씩 쳤었거든요. 근데 1000개를 치려면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8시간 일하고 남는 시간에 치려면 사실 몸도 굉장히 피곤한데,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하루 1000개의 볼을 치라고 하면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불가능한 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도전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면 좋지만, 그만큼 또 준비할 것도 많다.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KPGA 먼저 도전하시기 이전에 티칭 프로를 먼저 따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티칭 프로를 어쨌든 딸 수 있을 실력 정도는 돼야
제 생각에는 KPGA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순서로 연습을 하신다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저는 USGTF라는 티칭 프로였는데 USGTF는 하루만 77타 이내로 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죠. 비교적 뭐 그 정도로 칠 수 있을 때 KPGA도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전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재밌게 하시되 조금 길게 보고 하시면 더 좋지 않나. 막 당장 해야 되는 조급함이 있으면 사실 오히려 이거는 더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시합을 여러 번 나가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리는 프로님들 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 프로님들 이제 20살 되자마자 도전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 오히려 이게 좀 그 심리적인 부분에 또 좌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라리 처음부터 좀 길게 보고 좀 오래 연습 가능한 플랜들을 세워서 준비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모든 분들이 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 정도고.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최대한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